안녕하십니까. 8월 다섯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국세청은 인적 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내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 판매원, 간병인, 학원 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세종에서 공주광역 간선급행버스인 BRT 구축 사업의 실시 계획을 27일에 승인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에서 공주광역 BRT는 충남 공주시 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18.5km 구간에 BRT 전용 도로를 구축하고 28개 정류장 설치, 교차로 교통체계와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시 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기존 55분에서 39분으로 이동시간이 16분 단축된다고 예상했습니다. 호주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제는 퇴근한 노동자에게 업무적으로 연락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객 등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개인은 최대 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약 8,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41만원 오른 2,34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내년도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 택배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외식업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로 2,037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임시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합병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1999년 분리된 이후 25년 만에 재결합으로 합병 SK이노베이션은 자산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 에너지 기업 중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채소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매일 회의를 열어 배추, 사과, 배, 한우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비축한 배추 물량을 하루 300에서 400톤 규모로 공급하고 있어 공급량은 더 늘 것이라며 다만 일부 채소류는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체 작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숙박비 할인 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 장 배포하고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 월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18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역 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면제됩니다. 청와대는 야간까지 개장하고 국가유산이나 미술관 입장료,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등이 면제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전력선 통신, 이른바 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대 더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PLC 모뎀이 장착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7만 1천 대와 급속 충전기 4천 대가 새로 보급되고 설치 5년 이상 된 기존 충전기 2만 대가 교체됩니다. 또 전기차 한 대당 평균 구매 국고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올해보다 100만원씩 줄어 각각 300만원과 1천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고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은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원 범위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 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 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합니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데다 전세 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 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화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화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음란성, 폭행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정하지 않는 2031년 이후에도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확정 발표한 제3차 장기주거종합 계획에서 2032년까지 매년 평균 39만 3,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 보급률 106%와 1,000명당 주택수 485.4가구, 그리고 장기 공고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8월 다섯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